월급을 받으면 소비하고 난 거는 다 주식에 넣었었거든요. 아반떼를 안 사고 현대차를 사면서 나중에 내가 이 돈으로 제네시스 쿠페를 산다, 약간 이런 걸 생각도 하고 벽에다 이렇게 막 붙여놨었거든요. 제목이 약간 그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구글 넘본다, 뭐 애플 뚫는다, 막 이런 거. 싱싱하면서도 자극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좋고, 좋다고 샀는데 물적 분할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러니까 국장보다 밑장이라고 할 텐데, 그런 특징이 단기 매매하기엔 오히려 좋은 시장인, 수익적으로 제일 많이 난 건 이수화학이네요. 9,900. 네,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공돌 투자자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지금은 현재는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3년 차 투자자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정도는 수익을 못 내다가 이후 10년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는 월급을 받으면 소비하고 난 거는 다 주식에 넣었었거든요. 투자를 약간 진심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 사는 것보다 주식 사는 게 더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가 줄고 내가 주식을 못해도 잔고는 좀 올라가요. 사실 취업하고 나서 그때 당시 아반떼를 좀 사고 싶기도 했었는데 투자가 잘 되지 않더라도 약간 로또처럼 약간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반떼를 안 사고 현대차를 사면서 나중에 내가 이 돈으로 그랜저를 산다, 뭐 제네시스 쿠페를 산다, 약간 이런 걸 생각도 하고 벽에다 이렇게 막 붙여놨었거든요. 뭐 기대처럼 되진 않았지만, 저 첫 직장이 그리고 거의 10시, 12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돈 쓸 일도 없었고 복금은 안 했어요. 저 다 주식에다 했었어요. 국내 주식이 다 미장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 이렇게 막 신조어들 만들어내면서 올랐다가 이제 사람들 다 들어오면은 그때가 끝물이잖아요. 카카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구만전자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사람들이 많이 쌓이는 거죠. 좋다고 샀는데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러니까 국장보다 밑장이라고 할 텐데, 그런 특징이 단기 매매하기엔 오히려 좋은 시장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의 기회는 국내 시장에 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국내 시장으로 하고 장기 매매는 미국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 점점 바뀌어서 국내 주식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중장기 투자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매매를 하거든요.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에 열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직장에 온전히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9시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되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이제 주식 투자가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들 다 재우면 9시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를 켜고 그날 장을 보죠. 그래서 기존에 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놓은 종목들하고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난 주도주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이제 골라놔요. 10시 23분이고요. 지금 애들이 막 잠에 들어서 이제 제 투자는 지금 시작됩니다. 육아는 역시 고단합니다. 그래서 내일 매매를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를 잡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상이면서 등락률도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 필터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들의 상승 이율들을 찾아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비트컴퓨터는 어떤 재료로 올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만든 엑셀 VBA로 만든 자동 프로그램에 기입을 합니다. 종목과 타점과 얼마 들어갈지를 정하면 그 시나리오대로 내일 매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코딩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해서 지금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속도가 되게 빨라졌죠. 10년당 하다 보니까 어느 종목이 무슨 종목이고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되게 빨리 보는데, 1시간 정도면 일단 세팅이 다 끝나는 상태고, 예전에 이제 매매가 잘 정립이 안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 2-3시간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는 사실 매매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거의 없고, 한다면 이제 종가 때쯤에 이제 손절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종가 베팅 할 것들이 좀 있으면 그때 매매에 좀 참여하는 편이에요. 보통 단기 매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매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돌파 매매라고 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위로 솟는 거를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 나오는 재료들을 파악해서 그 순간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눌림 매매를 해요. 눌림 매매라고 하면 이제 떨어질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아직 그 재료, 상승을 시켰던 재료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보이면 그걸 잡아서 이제 반등에 파는 매매가 눌림 매매입니다. 그 반도체 쪽에 요새 AI가 핫하다 보니까 지금 샘 올트만이 왔다 가서 약간 재료 소멸성이 있긴 하지만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아니면 뭐 이스트 소프트와 같은 이제 GPT 스토어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 매매 대상이 됐고, 우리나라는 일단 그 디램 쪽이 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HBM이나 CXL 관련 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따지면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눌림해서 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일단 기사 제목이 좀 싱싱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위 여부랑은 좀 관계없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기대감들을 좋아하는 거 있고, 일단 신선해야 되고 좀 자극적이어야 되고, 제목에 약간 그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구글 넘본다, 뭐 애플 넘본다, 뭐 애플 뚫는다,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정도의 좀 싱싱하면서도 자극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좋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냥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기업과 관련된 재료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뭐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해서 로봇을 만든다. 이런 정도의 재료들이 좋고, 글로벌 대기업들. 우리가 많이 아는 뭐 MS, 뭐 구글, 테슬라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눌림이 나와도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을 줘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좋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으로 제일 많이 난 건 이수화학이네요. 5,900.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손실. 아마 하루에 그날 다 손실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그 아픈 과정 때문에 안 하지만 이를테면 홀짝 매매죠. 어떻게 보면 홀짝 매매인데, 그 위믹스가 이제 상패되냐 마느냐에 결정되는 날에 약간 그때 여론은 사실 상패가 안 된다는 쪽이 좀 우세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홀짝 매매를 했죠. 상패가 안 된다는 쪽에 어떻게 보면 약간 베팅을 해서 아무튼 개파락을 심하게 맞아서, 그 이후로는 제가 홀짝 매매는 절대 안 해요. 예, 그런 게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해야 될 종목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악재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좀 주식의 특징이 약간 오르면은 대주주가 팔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거나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아주 줄이거나 안 하거나, 예, 그래서 저는 전날 세팅할 때 뉴스들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쳐내는 편이고요.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그런 점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3월 달은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특히 그 시기에는 재물을 좀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급적 흑자인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고, 처음엔 단기 투자로 들어왔는데 장기 투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손절과 계좌 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기 투자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물리면 장기 투자가 시작되죠.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아, 이 종목은 이제 재무가 좋지. 이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이게 장기 투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원래 내가 매매했던 거와는 다른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장기 투자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단기 투자를 할 거면 단기 투자에 맞는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나고 보면 이게 하락장이고 뭐 횡보장인지 알지만 이게 말이 쉽지, 이 하락장과 상승장을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엔 계속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좀 그 거시적인 것들은 그 장 전체의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같은 것들을 보고, 만약에 장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인버스 같은 ETF, 인버스 같은 걸로 좀 해지를 하면서 그래도 그 장을 좀 경험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안에서 일단 매매할 것들도 있고, 그 시장은 좀 역사는 좀 반복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장의 그런 패턴들도 좀 유사하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 밖에서 경험하는 거랑 시장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하락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항상 시장 안에서 매매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일단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다 알아서 종목도 선정되고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마법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실적도 있지만 악재도 있고, 뭐 재료들, 뭐 이런 변수들이 많은데, 그런 변수들을 이제 통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종목을 압축하는 거죠. 어떤 자기의 기준이 있어서 그 종목을 압축해 놓으면 압축된 종목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 하실 때는 좀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확률 매매를 하셨으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고 나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다기보다는 실제 엑셀을 열어가지고 과거 데이터 가지고 이제 통계를 다 내서 이게 실제로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락장, 상승장 다 돌렸을 때 수익이 낸다는 게 확인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일단 자동 매매를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테크에 대해서 좀 뭐 아이들이나 사회초년생 애들에게 좀 약간 공개적으로 뭐 문화센터나 아니면 어떤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 좀 공개 강연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 주식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중장기 쪽으로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기틀이 잘 마련돼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년 걸렸으니까 수익을 내기까지 너무 급하지 않게 실력을 쌓아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계좌가 우상할 날이 올 거거든요. 유념해 주실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투자에 유입된 분들이 많아서 진짜 하락장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를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초기, 금융위기 이럴 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돈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어떤 선택들에 있어서 돈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싱글파이어 여러분들 경제적 독립을 이루시길 바라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직장인들 그리고 투자자들 응원합니다.